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앞서 얘기를 했던 대로만 한다면 정말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 다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빈둥빈둥 방에서 뒹굴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보다 짧은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허투루 보내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막상에 계약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짰었고 방학을 알차게 보냈는지 내 경험을 토대로 계획을 짜줘 보려고 해. 우선 방학 때는 도대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이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나는 일단 이 방학이라고 해서 계약했을 때의 일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계약했을 때랑 똑같은 수면 패턴으로 마치 수업 시간에 그냥 딱 가듯이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맞춰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 나는 대체로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보통 일어나곤 했는데 조금 피곤한 날은 8시에서 9시 정도에 일어나서 항상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약을 했을 때랑 크게 수면 패턴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 똑같은 생체 리듬을 유지를 하면서 이 방학 시간을 보내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우선 방학 때 중요한 거는 공부 계획이야. 이 여름방학 때는 계획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당일로 짜야 될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짜야 할지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내가 했던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당일, 일주일, 한 달 계획 이 총 3가지를 다 짰었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 특강 한 권을 다 끝낼 거야 라는 목표 한 달짜리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 책의 목차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뭐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의 목차가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어려운 파트가 있고 쉬운 파트가 있어. 그러면 쉬운 파트는 비교적 어려운 파트에 비해서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쉬운 파트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에 다 몰아넣었어. 대신에 6번, 7번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다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6번만 하고 그 다다음 주에는 7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 거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또 세워놓고 당일에는 내 다이어리를 이용을 해서 나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겠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달짜리 계획을 늘 완성을 하곤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항상 계획은 어그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두는 걸 나는 추천을 하는 편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계획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항상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두는 걸 추천을 하는데 나는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과제를 내야 하는 날이 5일 뒤잖아. 그럼 나는 무조건 3일 안에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놔. 그래서 너희들도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이 책 한 권을 끝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3주 안에는 그 책을 끝낼 수 있게끔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워놔야지 그걸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방학은 어떻게 보면 역전의 기회라는 그런 기간으로 불리기도 하잖아. 나 또한 이 방학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1학기 때보다는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습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가 지나간 그런 시험들은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나는 항상 그 전에 내가 풀었던 시험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그거를 항상 꺼내보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1학기 때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해서 틀렸구나. 혹은 이 선생님은 약간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시는구나.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또 선배들한테 미리 시험지를 받아서 한번 풀어볼 수도 있고 그런 작업들을 미리 방학 때 차곡차곡 해놓으면 2학기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은 흔히 우리가 정말 부족한 그런 과목들을 보충을 해나가기가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 각각 과목별로 국영수별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줘볼게.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 기출에서 나왔던 어떤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들 한번 오답을 해보는 시간 도 가져보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감도 한번 익혀보고 또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는 게 항상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작품들 경우에는 다 읽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개요나 혹은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는 그런 노트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추천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취약한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이랄지 아니면 순서나 어휘 같은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야. 그래서 쉬운 거를 방학 때 풀기보다는 어려운 유형들을 먼저 풀어보면서 본인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윗수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여름방학 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외우기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단어 1000개 외우기 이런 걸 목표로 삼아서 방학 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단어를 외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학 때 미리 해둔다면 개학했을 때 훨씬 더 지문을 읽을 때 수월하겠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난번에 틀렸던 오답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물론 과도한 선행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행은 수학 과목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 실제로 방학 때 이제 수학 선행을 하는 학원들도 많고, 또 방학 때만 딱 선행을 잠깐 맛보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인강들도 많잖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 학기 거를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친구들에게 짜줘봤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려고 해. 일단 방학 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나의 경우에는 사실 나는 집이 더 편했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집에서 늘 공부를 하곤 했어. 여름에는 수박 먹으면서 막 공부를 하기도 했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기숙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여름방학 때를 딱 노려가지고. 근데 이 기숙학원도 무조건 친구를 따라서 그렇게 갈기보다는 본인에게 더 맞는 그런 공부 환경을 찾아서 나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물론 기숙학원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잘 맞는 학생들은 쑥쑥쑥쑥 오르겠지? 근데 오히려 그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환경을 찾기를 바래. 안 그래도 더운 여름방학 때 공부만 계속 막 하고 있으면 너무 덥고 짜증나겠지.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잘 즐겨가면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방학 때 당연히 가족들이랑 바다 보러 여행도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놀기도 했고, 항상 그런 여행을 가는 그런 시간들은 늘상 가졌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때 프로듀스 101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졌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2시간 했다면 쉬는 시간은 적어도 한 30분은 가지게끔 공부랑 휴식을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맞췄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공부만 계속 하고 있고 모르는 문제만 계속 풀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 안 늘어. 오히려 머리에서 김만 날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날이 있으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방학 때 내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랑 같이 전국 토론대회를 준비를 했었거든. 학기 중에 틈틈이, 그리고 방학 중에 틈틈이 준비를 하면서 그 대회에 참가를 했었거든. 근데 그 대회가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였어. 그래서 간 김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어떤 이런 에너지, 관악산의 전기도 한번 받아보고, 나는 진짜 이 대학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동기부여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었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고 싶은 그런 학교에 견학을 가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어때?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막막하고 막 그랬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됐니? 짜드림을 통해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앞서 얘기를 했던 대로만 한다면 정말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수행평가에 학교 진도 나가기에도 급급하고, 그리고 수학여행까지 겹쳐서 진짜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 파이팅!